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 편집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부활의 날갯짓을 위한 김종인 비대위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중진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미래통합당의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이기적 욕심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를 날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8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겨우 가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한을 8월 31일로 규정했던 그 당헌 부칙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곧바로 출범해서 당을 추슬러야 될 비대위가 4개월 시한부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비대위 출범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의 부활을 위한 비대위가 아니라 그저 당대표 선출까지의 관리형 비대위 역할만 하라는 요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미래통합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28일에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래통합당 4.15 총선에서 실패했죠. 이 4.15 총선에서 낙선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한 당선자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과 함께 김태흠 의원 등 삼성급 이상 중진들은 자신들의 당대표 출마, 대선 출마에 김종인 비대위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이 전국위원회를 지켜본 당내 인사들의 관전평입니다. 그래서 중진들이 주축을 이룬 상임전국위원회를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켜 버렸고요. 그래가지고 이 김종인 위원장 임기를 4개월로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당내 중진들은 전국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임위원, 전국위원 45명인데 이 45명 가운데 17명만 출석해가지고 과반수 미달로 성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요. 결국 이 비대위원장 임기를 다음 전당대회까지 제한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국위원회에서도 미래통합당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혀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산산조각난 통합당의 현재 모습, 그리고 중진들의 미래만 바라보는 미래 없는 통합당의 추한꼴이 그대로 까발려진 겁니다. 제조기형 과반수 330명을 채워서 개최된 전국위원회 회의장 안에서도 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목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헌 당규 무시하고 왜 제멋대로 하느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병국 오선 의원이죠. 이 정병국 의원 등은 일방적 표결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중진들은 5선에 성공한 부산 사흘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충남 보령 서천의 김태흠 의원 3선이죠. 또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조혜진 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장외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바람을 잡은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을 망친 당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고 당선인 총회가 정권을 갖고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밝힌 내용이 있죠. 40대 경제통 대선 후보론, 세대 교체론, 지난 대선 출마자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시효 만료됐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8일에 이런 당내 혼란은 마치 2016년 총선 패배 후에 새누리당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판박이라는 거죠. 당시 총선 패배 직후인 새누리당은 김용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참석 거부를 유도하면서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거 패배 후 부활을 논의해야 됐지만 결국 당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을 벌이면서 끝없는 추락을 했었죠.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친박의 자폭 테러로 당이 공중분해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에는 당의 주류였던 친박계가 당권을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내 중진들이 당권과 대권을 바라보면서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없애버린 셈이고, 당내 중진들이 앞장서서 자폭 테러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길은 공중분해밖에 없습니다. 당장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인사들은 국민에게 이렇게 혼이 났는데 중진들이 기득권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고요. 국민에게는 자기네끼리도 싸우기만 하는 야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학용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를 사실상 무산시킨 당내 중진들은 정작 보수 정치를 몰락시킨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래통합당을 이런 꼴로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의 완전한 리셋, 완전한 재개발, 그리고 환골탈태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미래가 없는 미래통합당을 누가 지지를 해줄까요? 우리 신문이 총선 패배 직후인 지난 18일 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 7가지라는 논평을 통해서 비대위를 저렇게 꾸려야 되고, 이를 맡을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추천한 것은 선거 패배 직후이기 때문에 조속히 당을 추슬려야 한다는 명제도 있었고요. 지금은 당권이나 대권 같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당 자체가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보수 정치의 존립 기반조차 무너질 위기인데도 그런 의식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찬성한 것은 당연히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당을 추스르는데 차선의 대책은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권과 대권의 욕심 있는 당내 중진들은 대안 제시도 없이 비대위 출범을 흔들었습니다. 당의 미래와 쇄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우선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속성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을 했기 때문에 당권이나 대권에 욕심이 없는, 사심 없는 사람이 일단 비대위를 꾸리면서 당의 부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일에 통합당 전국위원회는 우리 신문이 우려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형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측도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진을 치고 나왔습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 입으로 직접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측근들을 통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마음이 급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8일 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찾았습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김 전 위원장 측은 4개월짜리로 들어와 가지고 임기를 스스로 늘려 가지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속내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는 비대위원장이라면 맞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 추대에 입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비대위는 일단 걸음마도 못 뛰게 생겼고요. 표류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다른 비대위 체제 구성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정말 정신 못 차렸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원들 것만이 아닌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것이고, 소속된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당원들은 그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당을 운영하는 주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당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말로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하는 짓은 미래통합당을 쳐다보는 국민을 외면하고 우롱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그 정당을, 미래통합당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도 싫지만 미래통합당은 더 싫다는 수많은 원성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래통합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했던 1200만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헤아리지 못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2년 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을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당권이나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의 자리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1200만 유권자들이 그렇게 무너진 집에서 대권 노름이나 당권 싸움을 하는데도 계속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욕심이나 챙기려고 하는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했던 1200만여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나라의 미래, 우리 후세대들이 이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슴 절절한 애국심에서 미래통합당에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미래통합당이 끝내 수렴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과감하게 미래통합당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과 합당할 생각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래한국당이라도 독자적으로 생존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바램을 모으는 그루터기 역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는 자존 섞인 한탄이 나오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선거 참패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제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은 미래한국당이라도 따로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위안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